안녕하세요. 양청중 학생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이 올린 오리엔테이션 영상 잘 봤나요? 그 영상을 잘 봤다면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방향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번 3월 달에 선생님이 올려줬던 가정학습 주제 혹시 기억나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을 우리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그 영상 속에서 알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이제서야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 URL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미 잘 학습을 했을 거라고 믿고 바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잘 보신 친구들은 아마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레오폴드 랑케, 독일의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공평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위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진정 어떠하였는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역사라고 읽는다면 역사가 진정 어떠하였는가? 과연 역사가 진정으로 공평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9세기에 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19세기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연대를 셀 때 그 쓰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100년 단위로 우리가 흔히 이제 21세기 뭐 요즘에 이런 말을 예전만큼은 많이 쓰진 않지만 21세기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기준은 2001년부터 2100년까지 딱 100년의 시간을 21세기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비슷한 원리로 19세기다 라고 했을 때 이 시기는 1801년부터 1900년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801년부터 1900년까지가 딱 실증주의 세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사실을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경향이 있었대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 바로 정말 객관적인 지식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들 실증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실증주의 사학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실증주의에서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단서를 영상 속에서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사실은 그 스스로 말한다. 사실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실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자, 두 번째 바로 나오죠. 역사의 토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 움직일 수 없는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역사만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토대,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가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끈기 있게 부단히 사실만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믿음. 사실을 계속해서 끊지 말고 끊임없이 쌓아나가라 라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단 하나의 완전한 역사서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완전한 역사서, 이것은 분명히 100% 완전한 사실만을 다룬 역사다. 한치의 틀림도 없는 객관적인 역사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주장을 실제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딪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나왔을까요? 네, 작업이 계속될수록 객관적인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나오죠. 뭐 작업이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뭐 역사적인 사건 한두 가지를 모두가 이것은 역사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사건을 다룰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뭐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매일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고찰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작업, 여러분들 뭐 맨날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는 몇 개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몇 개의 사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뭐 100개? 1000개? 훨씬 더 되겠죠. 뭐 100개, 1000개는 뭐 어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 펼쳐진 수많은 모래 한 알 한 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모래사장 속에 모래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순간에도 역사는 계속 쓰이고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역사를 쓰는 그 뽑는 과정이 있어요. 그 뽑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A와 B와 C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A, B는 뭐 같지만 뭐 C는 빼고 D, E가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뭐 진정한 객관적인 역사다. 혹은 다른 사람 제3의 인물은 뭐 A, B도 중요하지 않아. 뭐 C, E, F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람별로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사건 속에서 진정으로 취급해야 될 역사를 고르는 기준, 이 기준에서부터 이미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 말씀 속에서 그럼 정말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단 하나의 완전한 역사서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서문을 보고 역사 서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어떤 책이 하나 나왔어요. 단 하나의 완전한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케임브리지 근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로 하여금 학자가 아니라 백과사전의 편찬자가 되도록 위협하고 있다. 자, 역사가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지 백과사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죠. 백과사전이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의 정확한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사실대로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역사책이 과연 백과사전일까요? 여러분들 백과사전이 역사책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자, 다시 이걸 쉽게 풀어보면 모든 역사는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완벽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역사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번 앞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째, 백과사전처럼 객관적인 역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말은 다르지만 결국 뜻은 똑같죠. 세 번째, 역사서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서술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사람인지라 실수도 생길 수도 있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완전한 역사가 아니야. 그것은 100%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하는 말, 과거는 바로 역사예요.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가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다시 얘기해서 그 현재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과거와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무엇이지?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에서 앞으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뭐 나쁜 사건인 경우에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깨우쳐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그런 것이다. 이 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와 한국사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 입장에서 자유롭게 써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자기 생각이니만큼 정답은 없어요. 뭐 누구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역사는 내가 배워서 앞으로 인생에서 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좀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아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 정리한 내용을 과제 제출방에 학습지로 올려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워밍업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짧게 구성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